오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김진 에너지 에너지의 온천으로 불리고 있고요. 일명 또 형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김진애 형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민주화의 성지고 제 고향 광주,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강기정 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겁나 반갑소. 여기서 만났게 예, 모두 고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시장님 또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 오늘 무슨 다른 일도 있으셨어요? 일정이? 이번에 네. 예 국회의장을 광주의 제 대표들 5.18 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계, 종교계 등 대표님들 한 10여 분하고 함께 계엄을 막아준 국회 또 탄핵까지 함께해준 국회가 앞장서준 국회가 참 고맙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동안 국회하면 우리 김진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12년 국회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회 너희들 없어져라 꺼져라 막 이러잖아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국회의원이 어떤 국민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줘서 광주로서는 너무 고맙다. 이래서 오늘 그 한강 책 가지고 이렇게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사실 이제 그 이번 계엄 사태 보면서 저도 이제 광주에 5.18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현장에 있었고 또 시장님도 그러셨을 건데 더 광주 시민들은 이 계엄이란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죠. 다들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이제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많이 끌려가겠다. 그리고 어디 건물도 다 봉쇄되겠다. 왜냐하면 기본 우리 80년 5월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전두환 2세 나타나서 한 번 더 이 봉쇄되고 죽고 끌려가겠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계엄이 성공 못해서 그렇지 성공했으면 많은 사람 죽거나 끌려갔겠죠.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광주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이죠. 큰일 났다. 12월 3일 밤에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식겁하셨을 대응하셨어요? 것 같아요. 정말. 소식 들으시고 저는 31분에 부시장이 연락을 집에 있는데 해서 예. 뭐 하자마자 그냥 옷 그냥 걸치고 제가 운전하고 예. 시청으로 달렸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시장인데 시청을 통해서 뭘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청에 도착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공무원들로는 해볼 수 없겠다. 그래서 광주의 종교계, 대학, 시민단체, 의회, 구청 전부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그 밤 12시가 다 돼 가는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법 수호 계엄 무효 연석회의를 그 자리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종교계 뭐 또 그 총장님들 한 7분도 오셨는데 오신 분들 다 해서 우리가 이 계엄 무효로 한다. 그리고 군과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라. 이게 광주의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시민들의 행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결의를 하면서 함께 그날 밤을 지새운 거죠. 네. 저 사진이 그럼 그 당시 사진입니까, 시장님? 예, 여기는 이제 구청장들이 먼저 온 5개 구청장 중에 이제 4분이 와 있고 부시장이랑 이상갑 부시장이랑 함께 제 방에서 이제 그 회의 소집을 해놓고 네. 그 광주의 제 시민단체 종교계 지도자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이군요. 네. 네. 긴박하게 돌아갔던 시간. 새벽 그럼 뭐 거의 밤새 회의를 하시고. 저 때가 뭐 예. 11시 좀 넘었을 때니까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제 광주의 시민 제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표들 오셔서 회의하는 장면도 있는데 예. 그래서 광주는 공직사의 간부회의는 이사진이군요. 간부회의로 이거 예, 지금 예, 그때 예, 상황입니다. 한밤에 말이죠. 한밤에 예. 새벽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그 공직자들이고요. 예. 전체가 양옆에랑 전체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총장님들, 종교 지도자님 여기서 안 보이는데 왼쪽 끝털이에는 불교 스님도 계시고 예. 또 오월 단체 대표님도 계시고 다 그렇게 모여서 아무튼 이날 그런 든든했습니다. 같이 죽자 여기서. 저는 그날
아 시장으로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계엄 해제가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저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계엄이 해제돼서 정말 저희들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참 김진호 전 일주일 사이 계속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헌재로 일단 넘어간 상태고 네.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됐지만 헌재 심판이 남아 있어서 언제가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전망으로는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들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답을 다 얘기를 하셔놓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힘 예. 요새 내란당 그러면 또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냥 계엄당이라고 그럽시다. 계엄당. 국힘에서의 유일한 작전은 뭐냐면 시간 끌기 작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는 건데 침대 축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재 6명밖에 없으니까 그저께 이제 주심 재판관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정영식 주심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6명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게 굉장히 정말 트리키한 게 6명 중에 지금 2명이 4월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 다들 예상이 적어도 예.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남은 3명을 충원을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9명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헌재 판결을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이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되겠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늦춰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윤석열은 또 안 그러겠어요. 윤석열도 뭐 예. 자기네들 변호인단이 뭐 구성이 안 됐다 뭐하다 시간 시간 끌기 끌고 하겠죠. 또. 그러다가 4월 되면은 또 2명 또 만약 저기 하면은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뭐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국힘에 이런 왜냐면 지금 광주 얘기도 들으면은 이게 그게 국힘당이 말이죠. 자기네들은 무슨 탄핵 트라우마 그러는데 우리 계엄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이 계엄 트라우마를 우리가 지금 말이죠. 저도 지금 탄핵 가결된 날 토요일 날 밤 하루만 7시간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저께 밤부터는 다시 또 밤에 또 깨. 뭐 보니까 또 무슨 뉴스 안 나왔나 또 보니 어저께부터 또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언제까지 예. 가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든 야든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 해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시켰고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심판했는데 단지 절차적으로 헌재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시간 끌기로 어떻게 달리 꼼수를 하면 그냥 압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침대 축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고 있을 때 뭐 그냥 시간 끌기로 하고 그걸 침대 축구라는데 침대 축구에서 유권자들한테 저 팬들한테 박수 못 받습니다. 지금 딱 그 짝인데 저는 청소년들이 나왔다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미래 유권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다 기억합니다. 미래 유권자들. 그래서 이거 시간 끌어서는 될 문제 아니다. 침대 축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이번 3명의 헌재 재판관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뭐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 권한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만 보고 문제 없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특별히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 심사를 하는데요, 대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추천 단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잖아요. 이번엔 국회의 추천 몫이라니까요. 국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올리면 하자만 없으면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자기들이 뭐 권한대행 임명권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성동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벌써 국회 문제 완전히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건데 권성동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다 웃기는 건 뭐냐면은 권성동이가 2017년에 박근혜 탄핵 때는 맞아요. 그때는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거든요. 네, 했었죠. 그때는 또 하면 안 된, 꼭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야 된다고 네, 막 네, 주장하던 사람이야. 네, 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니네들이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 왠지 민주당이 말을 바꾸냐. 이쪽에서 말을 바꾸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해가지고 다 주장하는 거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이 9명 정원 중에 6명만 있는 건 일단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신속하게 이걸 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럴 때는 빨리 더구나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저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저기 하는 대로 지금 이제 아직 저기는 권한대행은 안 만나보셨죠? 한덕수 아직 못 권한대행이 만나봤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는 잘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만약에 그러면 수사받고 뭐 탄핵 당하고 이러지 않을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걸 그러면서- 떠나서 국민들이 네, 이미 저 민심이 있는데 이걸 자꾸 시간 끌기로 되니 안 되니 그 법 해석을 뭐 이상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냥 순리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도 그때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광주에서도 네. 분수대 광장에서 해가지고 막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 주부터는 국힘 해산하라. 국힘.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광주는 이제 탄핵 이후에 집회를 중지할까 어쩔까 하다가 계속 하는 걸로 네. 시민사회 제세력들하고 하는 걸로 계속 집회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